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백 아자씨님 오셨네요. 국지전 준비 중, 아마 이게 이낙연이 그런 식이죠. 지금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국지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 사실 국지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란이죠, 내란. 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검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윤석열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예. 이혼이냐 탄핵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뭐 예측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윤석열이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아마 탄핵 쪽을 예, 이혼은 당장 눈앞에 있는 주먹이고 탄핵은 좀 멀리 있는 거니까 왜 멀리 있는 법보다 가까이 있는 주먹이 더 무섭다고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선택은 그쪽이 탄핵 쪽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까? 아니죠. 뭔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꼼수를 또 찾으려 하겠지요. 그 꼼수는 뭘까요? 예. 역시 윤석열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습니다. 또 뭔가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을 괴롭히는 짓을 할 겁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오늘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했죠. 검찰이 지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포착되고 있는 시점에 굳이 이낙연이 검찰에게 힘을 보태주는 말을 했어요.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니 그놈의 사법 리스크는 왜 맨날 따라오는데. 자,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억지를 멈추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지가 이재명이 싫으니까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지. 사법 리스크 그렇게 따지자면 이낙연의 사법 리스크 만만치 않을걸요. 자, 검찰의 수사를 뭐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울진원전 그 경제성 조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 결국에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였는데 그것까지 물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 이낙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또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통계청 어쩌고저쩌고 하지 통계 조작 어쩌고 하지 그 통계 조작 그거 수사하면 이낙연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검찰이 라임 옵티머스를 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에 이낙연이 연루돼 있다는 거 우리 에브리바디 다 알고 있죠. 지는 사법 리스크 없는 것 같아? 진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사법 리스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낙연이 남의 사법 리스크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네,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자,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또 조작 수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위기에 몰리고 검찰이 위기에 몰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소재로 또 조작 수사를 선택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월, 3월쯤 되면 검찰이 또 이 조작된 수사 결과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을 하겠다라고 설칠 거예요. 그게 자신들에게는 선거 전략, 유일한 선거 전략이라고 볼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아.
글쎄, 과연 가능할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진짜 검찰은 그러면 그럴수록 검사 탄핵을 더 많이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거 앞두고 이재명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말 그대로 역풍이 불 것 같은데. 여하튼 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검찰은 조작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왜? 뭘 보고 검찰의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거처럼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요. 법정과 법원을 수사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 지금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싶어하는 상당수의 사람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들 딴에도 약간 부담스럽겠죠. 그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이 뭐다? 법정인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유동규, 조우형, 남욱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에서 증언을 받아내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 증언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재판과 별 관련이 없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지?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지가 법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검찰은 그럴 겁니다. 법정에서 이런 얘기 나왔잖아. 수사 안 할 수 있겠어? 라는 핑계를 대는 거지. 전에는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아우, 고발장이 들어왔잖아. 수사 안 할 수 있겠어? 라는 거 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검사들이 범죄가 혐의가 발견이 됐는데 수사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문제는 그 범죄 혐의를 지들이 일부러 만들어서 갖다 놓는 거지. 그래 놓고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마치 주초위왕 아닙니까?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이게 조광조,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조작극 아닙니까? 주초위왕이 발견됐다. 그러니 조광조에 대해서 역모 혐의 조사 안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조선시대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역모를 고변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누구네 집에 노비가 의금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대감마님이요, 이런 짓을 했어요. 라고 고변을 한대. 그래가지고 어찌 된다? 그 역모 수괴가 된 사람 집안이 많이 풍비박산이 나버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고변을 한 사람이 누구? 의금부에서 시킨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조선시대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역모를 고변한다는데 그 고변 자체가 조작극이었던 거지. 그런 사례가 사실 많았습니다. 자, 지금 딱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검찰이 법정에서 유동규, 조우형, 남욱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된 고변을 받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이 새로운 수사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미 다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증거는 없죠. 오로지 이들의 주둥이만 있습니다. 근데 이 주둥이를 언론에서 계속 받아 쓰죠. 자가발전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검찰이 유동규나 조우영, 남욱을 찔러가지고 어떤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진술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 언론에서 막 퍼다 나르고 그렇게 되면 수사해야지 하다가 결국에 검찰이 마지못해서 수사하는 척 수사를 진행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낙연은 옆에서 사법 리스크 이러는 거죠. 정말 이빨이 짝짝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전에 짜지 않고서는 어디 골방에 모여가지고 유동규, 검찰, 이낙연, 언론 얘들이 모여서 치밀하게 서로
업무를 분담해가면서 짜지 않았다면 이렇게 딱딱 맞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시기적으로도. 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 법정에서 검찰이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전혀 재판과 관련이 없는 진술을 하게 만들고 그 진술을 핑계 삼아서 새로운 수사를 하고 그 진술을 핑계 삼아 누군가를 또 소환하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수사를 만들기 위한 꼬투리를 공판, 법정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과거에는 주로 고발을 이용했죠. 고발 사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셀프 고발. 이 셀프 고발을 이용하던 검찰이 그 셀프 고발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눈치가 많이 이제 보이니까 이런 짓으로 바꾼 겁니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검찰의 음모 중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공판정을 수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동규가 뜬금없이 법정에서 최재경을 언급합니다. 이재명의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 법조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최재경이 있었고 그 최재경이 소개한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론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뭐에 대한 사건? 원래 이동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위례지구 위례지구 사업하고요. 정진상 증거인멸 교사 사건.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한테 야, 니 핸드폰 버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최재경 얘기가 나오고 텔레그램 법조방 얘기 나옵니다.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재판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핑계로 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놈이 뭐다? 언론이죠. 이날 유동규는 텔레그램 방이 여러 개 있고 그중에 정무방에도 있는데 그중에는 최재경 검사장이 참여한 곳도 있더라. 이렇게 나불댑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곧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날 유동규가 한 얘기는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날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진상의 소개로 최재경을 만났고 이 최재경을 만나가지고 수임료 걱정을 하니까 최재경 쪽에서 비용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더니 얼마 뒤에 최재경하고 가까운 어떤 변호사가 이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투입됐다. 그리고 때 맞춰서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변론을 사임을 해버려요. 이거 그냥일까? 갑자기 이모 변호사와 최재경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그 변호사가 사임을 해버렸어. 이게 뭐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야. 제가 관련자들을 할 때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비용, 수임료를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버려지고 있죠. 문제는 이 비슷한 보도가 이미 지난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의 소송과 언론 대응을 도운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50억 클럽에 누구도 있다? 최재경이 있죠. 그 다음에 언론 대응 도운 사람, 이 뭐다? 이게 머니투데이를 말하는 거죠. 자, 50억 클럽 6명은 지금까지는 윤석열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사람이다 라고 유동규가 떠들였어. 근데 이 날도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던 날이 아니었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초인가 나왔던 얘기야. 자, 이거하고
이 유동규의 진술하고 뭔지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는 지금 지난달부터 치밀하게 최재경하고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고 그걸 50억 클럽과 끼워 맞추려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사도 나왔죠. 대선 가짜뉴스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 중에 이재명 편든 기사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A사와 B사에 보도됐던 기사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라는 이건 MBN 기사인데 이 MBN 기사 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편든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가 포함된 걸로 아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식으로 또 만듭니다. 즉 김만배와 이재명을 또 끌어다 붙이죠. 그러면서 원래 지금 검찰이 지금 뉴스 타파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 가짜뉴스 소동, 그 가짜뉴스 소동을 이재명과 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최재경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작극인 거죠. 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아닌 정영학이라고 말하라고 조우영한테 시켰다라는 기사도 얼마 전에 났습니다. 자, 결국에 이 분위기는 뭐다?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언론, 검찰의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를 하는 거는 이거는 피고인에 대한 권리 침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 대놓고 수사를 안 하는데 대놓고 수사를 안 하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들을 툭툭 던져지게 한 다음에 나중에 수사를 왜 안 하냐라는 여론을 나오게 해서 강제 수사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심지어 박영수 재판에서 이재명이 거론이 됐답니다. 자, 남욱이 한 얘기야. 근데 남욱이 직접 이재명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김만배가 극하더라. 부국증권을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배제할 때 이재명과 최재경을 거론해서 이들이 부국증권을 빼잡겠다라고 김만배가 얘기를 했는데 그 김만배가 한 얘기를 남욱이 했다. 자, 이재명, 최재경이 했다는 거를 김만배가 전달했고 김만배가 했다는 걸 남욱이 전달했고 남욱이 했다는 걸 법정에서 전달하고 이렇게 된 거지. 전원이야. 증거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웃겨. 그런데 검찰은 이걸 가지고 수사 단서로 삼는 거지. 이게 법정에서 증거는 안 되겠지만 검찰이 수사의 명분으로 삼기는 부족하지 않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법정에서 조우형, 남욱, 뭐 이런 자들, 유동규 이런 자들의 진술을 뭐 조작이든 뭐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런 말을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재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 검찰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50억 클럽의 특검 방해, 50억 클럽 특검을 방해를 하고 윤석열 커피 보도,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요게 오보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조작극을 벌이고 있는데 이 조작극을 하기 위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커피 타줬다. 이 보도를 허위, 거짓말이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억 클럽,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의혹을 비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것들이 윤석열에 대한 방어를 위한 공작인 거죠.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새로운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꼼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범민주 진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또 뭔가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하면은 우리는 똘똘 뭉쳐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낙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민주당의 도덕성 운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이낙연이 작년 이맘때 써먹었던 수법 아니었나요? 근데 이걸 또 써먹네요. 즉 뭐다? 이낙연은 작년 이맘때 이 말을 하고 이낙연 지 떨거지들을 이용해서 지난 1년 동안 쿠데타 시도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예, 이낙연이 또 이낙연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검찰의 행보하고 이낙연의 행보가 겹친 걸까요? 하필 검찰이 새로운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맞춰서 이낙연이 사법 리스크 운운했다. 사실 검찰은요, 이낙연이 이런 말 한마디 해주잖아요. 것 봐,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한동훈 같은 놈 딱 그럴걸요. 아니 왜 검찰만 갖고 그러세요? 당장 이낙연부터 민주당 안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나쁜 놈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또 거짓말 할 거예요. 그게 한동훈의 일반적인 화법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이들한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을 베풀면은 고마워하고, 자, 그래, 관용을 베풀었으니까, 자, 과거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야, 됐어. 자, 시비 안 건다 그러니까, 자, 다음 단계 준비해. 라고 또 다른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이들이지 않습니까? 관용을 베풀어 줄 가치가 없는 거죠. 참 열받습니다. 근데 관용을 베풀고 안 베풀고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진짜 짜증나는 거는 이들의 행보가 검찰의 음모와 어쩜 이렇게 때와 장소, 내용이 일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 저는 사실 그게 더 의심스럽고 그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해 주는 것이 되고, 지금 왜 민주당이 잘 달려나갈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이 잡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한참 검사 탄핵 몰고 가고 있는 판에 굳이 이낙연 저 새끼는 저딴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 네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네 후배들 보호해줘야 되겠냐? 이 개 잡놈아. 에이씨, 고소해라 이 새끼야. 열받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댓글 좀 읽어볼까요? 김종숙님, 나라를 망친 원흉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미 YHK님, 나요미가 가장 재수없다 라고 하셨고, 인규님께서는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네요. 여의주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자라서 잘라야 된다고. 예, 아까 여의주님께서 오늘 제가 젊어 보인다라고 하셨죠. 예. 어제 오늘 제가 먹는 걸 조금 조심했더니 살이 살짝 빠졌어요. 예, 저는 이게 살이 조금 빠지면은 젊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 수가 9,000명 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숫자가 5,100개밖에 안 되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칭찬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